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역사와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역사 스토리텔러 윤용입니다. 오늘 10월 26일차 방송에는 지난 25일차 방송에 이어서 이순신 장군을 보좌해서 임진왜란 때 우리의 바다를 지켜냈던 그 참모분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지난 25일차 방송에서 진짜 군인 정훈 장군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 동명이인이면서 충무공의 비서실장 역할을 톡톡히 했던 이순신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자, 오늘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린 참모, 정걸이라는 함자를 쓰시는 장군이십니다. 이분이야말로 노익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걸 장군은 임진왜란이 났을 때 거의 팔순을 바라보는 나이였습니다. 70대 후반. 그리고 이미 은퇴. 이분도 직업군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역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정년퇴직해서 계신 분이었던 거죠. 그런 분이 임진왜란에 이순신의 참모로 참전을 하시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이순신보다 월등히 선배죠. 우리가 이 정훈 장군도 한 7년 선배라고 했는데 이 양반은 거의 선생님격이죠. 이순신 장군이 지금 있는 전라 좌수사도 이미 해봤고, 경상 우수사도 해봤고, 다 해봤습니다. 사령관 출신 퇴역 장군이 전쟁이 나자 현역 장군 밑으로 들어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분입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 거죠. 그래서 이 이순신 사단에서는 참모 역할을, 참모가 아니라 고문 역할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정걸 장군은 충무공 이순신이 직접 찾아갑니다. 직접 찾아가서 초빙을 합니다. 원래 군제에 편제가 안 돼 있어요. 정걸 할아버지는 퇴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직접 찾아가서, 선배님, 이렇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전라도 경상도의 바다를 다 지켜본, 다 거기서 부임을 해서 근무를 해보신 경험이 있는 선배님의 연륜과 고견이 필요합니다. 선배님 오시지요 해가지고 이 정걸 장군은 노익장을 이끌고 한달음에 달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힘을 보탠 아주 훌륭한 노인네입니다. 참 훌륭한 노인네, 우리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찾기가 참 힘들죠. 근데 우리가 알고나 삽시다 시간에 훌륭한 노인네, 오늘이 아마 두 번째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옛날에 서울역에서 총독한테 폭탄 던졌던 강유구 어르신, 강유구 어르신하고 이 정걸 어르신, 이 두 분은 지금의 어버이 연합회하고는 완전히 다른 존경받아 마땅할 진짜 어르신들인 거죠. 정걸 장군의 그 기록 중에 가장 재밌는 건 또 뭐냐면 그 난중일기 있지 않습니까? 충무공의 난중일기 중에 분량이 가장 많습니다. 최다 출연자예요. 총 29회 출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무공 이순신께서 이 정걸 장군 모셔온 선배, 이 고문님하고 많은 거를 논의하고, 선배님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상황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라고 많이 여쭤본 거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많이 대답을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난중일기에 가장 많이 출연하는 최다 출연자다,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임진왜란 때 우리 해선, 우리 그 군선의 가장 주력은 판옥선입니다. 그러니까 밑이 이렇게 넓고 위에 그 쉽게 말해서 옥상처럼 이렇게 널빤지로 이렇게 대져 있고, 그 위에서 영화 같은 거 보셔서 잘 알 거예요. 그 위에서 활 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 판옥선을 우리 바다의 주력 부대로 해야 된다라고 가장 먼저 주장을 하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전라 좌수사, 경상 우수사를 이미 수년 전에, 10여 년 전에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우리 바닷길과 그 바다의 특징, 또 우리 바다에서 싸웠을 때 가장 그 극대화할 수 있는 전력을 갖고 있는 배의 형태, 이런 거에 관해서 파악이 가장 많이 되셨던 분이죠. 그래서 충무공에게 판옥선 위주로 제조를 해야 되고, 판옥선을 갖고 싸워야 된다. 외선은 협선이다. 우리는 좀 등치 큰 판옥선으로 해야 된다. 우리 물살은
이렇게 주장을 하셨고, 그게 받아들여져서 결국은 이순신의 그 전승이 가능토록 한 가장 또 최고의 어시스트를 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정걸 장군이 또 이순신 장군에게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정걸 장군 다음에 이제 이야기를 할 나대용이라는 군관이 있는데, 이 나대용이라는 군관을 이순신에게 소개합니다. 이 나대용이 아주 우수한 기술자고, 잠깐만 말씀드리면 거북선은 나대용이 만든 겁니다. 이 나대용을 이순신에게 추천을 해서 이순신 사단에 들게 하는 그런 공을 또 세우시죠. 근데 이 정걸 장군은 본인의 그 뭐라 그럴까, 그 공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역사에 전면적으로 부각이 된 거는 조금 늦어요. 언제를 기점으로 해서 결국 전면적으로 역사에 부각이 되냐면 행주산성 싸움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전면에 부각이 됩니다. 그 행주산성에서 권율 장군이 외놈들을 서해안을 들어와서 한강 하구를 통해서 한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왜구를 막고 있을 때 가장 딸렸던 게 우리 쪽이 무기, 화살이었답니다. 근데 이게 화살이 무슨 대나무 깎아가지고 그때 뚝딱뚝딱 만드는 게 아니라, 그때도 이제 지금으로 따지면 총알 아닙니까? 총알을 그렇게 금세금세 만들 수 있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살을 만드는 것도 그 앞에 쇠붙이도 있어야 되고, 규격에 맞춰서 그 화살도 대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이 화살 확보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 이제 화살이 다 떨어져 가는데, 여기서 그 행주산성에서 고양시 그 입구에서 그걸 직접 이 산성 안에서 지금 조달이 안 돼. 바로 만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 막 짱돌 던져가면서 막 아줌마들이 치마에다 갖고 와갖고 이제 이러고 싸우고 있는데, 이제 무기가 떨어져 가는데, 충청도에서부터 이 정걸 장군이 충청도 일대에 있던 화살을 싹 모아가지고 배를 타고 일본군의 포위를 뚫고 한강 하류로 진입을 해서 행주산성에다가 보급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 행주산성 싸움에서 우리가 행주대첩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승리를 할 수 있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신 분이 바로 정걸 장군입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선배 참모로서만의 역할이 아니라 임진왜란에 또 다른 공을 세우신 분이다. 우리가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은 아까 정걸 장군이 우리 충무공에게 추천을 한 인사, 나대용. 이분은 나중에 장군이 됐지, 이 당시는 군관이었죠. 군관.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은 뭐 위관급 장교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나대용이라는 군관입니다. 한마디로 나대용은 왜 최고의 참모냐? 거북선 만들었으니까. 거북선 같은 것 좀 만들어 봐 라고는 충무공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거북선을 설계하고 제작을 한 건 바로 이 나대용이죠. 나대용은 원래 산악에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산악, 그러니까 산수, 그러니까 숫자 노름,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기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손재주도 아주 좋고, 이분 기록에 의하면 이 사람이 원래 전라도 나주분이신데, 이 나대용 어르신은 이 가문에 가면, 문중에 가면 이제 이분에 관한 기록들이 다소는 뭐 이렇게 좀 신화처럼, 뭐 다소는 또 현실적인 기록하고 이렇게 믹싱이 돼서 좀 이렇게 잘 남아 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의하면 이 나대용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호기심이, 에디슨만큼이나 호기심이 뛰어나서 저거 왜 저러지? 막 이렇게 질문하고 다니고, 왜 저러지? 생각 많이 해보고 만들어보고 뭐 이런 거를 아주 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가문의 기록에 의하면 물방개를 보면서, 이 물방개가 물 위에 이렇게 떠다니다가 뭐가 나타나면 또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러니까 천적이 나타나면 숨었다가, 또 먹을 게 나타나면 내려가서 뭐 이끼 같은 거 물속에 있는 이끼 뜯어먹고 또 올라오고 물 위에 떠다니고 하여튼 이 물방개를 보면서 바다에 저런 배가 있으면 당시에 이제 왜구들이 많이 왔으니까, 이 임진왜란 전이라도 왜구들을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북선의 모티브가 물방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방개. 산악 전문가고 어쨌든 기술자, 기술병입니다. 이분이 거북선을 설계하지 않았으면 임진왜란의 결과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좀 빡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북선의 주인공
나대용이라는 참모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5분 정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장군이 송희립 장군입니다. 이분은 그냥 송희립의 키워드는요 뭐냐면 한마디로 어떤 장군이냐 하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총 맞고 쓰러지셨을 때, 돌아가셨을 때 이순신 장군의 갑옷을 벗겨서 본인이 입고 이순신 대역을 끝까지 한 분이 바로 이 송희립 장군이십니다. 이분은 어떤 케이스냐면, 이분도 원래 전라자수사 군제에 편제되어 있지 않은 분입니다. 이분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고향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의병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좌수사로 부임을 하자 이런 산계되어 있는 산발적인 의병의 게릴라전 갖고는 승산이 없다. 좀 더 조직적인 대응 태세를 갖춰야 왜군을 무찌를 수 있다라는 생각에 본인이 모집했던 의병을 싹 데리고 가서 이순신 장군의 휘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식 편제가 아니니까 처음엔 계급도 없었고 뭐 거기에 마땅한 보상도 없었겠죠. 뭐 녹을 받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분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장군 휘하에서 좌수사 휘하에서 왜군을 무찌르겠습니다 하면서 그 모자란 병사의 그러니까 인원도 모자랐는데 그 머릿수까지 채워줬으니 얼마나 이순신 장군 입장에서는 고마웠겠습니까. 그리고 25일차 방송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순신의 여러 참모들 중에도 우정은 좌희립 그래가지고 양두마차 역할을, 쌍두마차, 이순신의 쌍두마차 추진력, 그러니까 이순신이 투톱 체제다, 이순신의 그 공격 라인이 투톱 체제다 그러면 정훈과 송희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내 첫 번째 해전인 옥포해전, 그 이순신 장군이 너무 신중을 기하면서 기다리고 있을 때 관할지 따지지 말고 일단 나가서 싸웁시다라고 정훈 장군이 주장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25일차 방송에서. 근데 그 정훈 장군하고 같이 주장을 했던 게 바로 이 송희립 장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정은 좌희립이라는 말씀을 들었고, 근데 이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돌아가실 때, 충무공 돌아가실 때 이제 옷을 바꿔 입고 이렇게 이제 끝까지 전투에 임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때 원래는 이순신, 그러니까 우리 충무공이 먼저 그 적의 흉탄을 맞은 게 아니라 앞선에서 독전을 하던 이 송희립 장군이 먼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송희립 장군이 맞고 쓰러졌어. 그래서 기절했어요. 돌아가시진 않고. 이제 당시에 조총알이라는 게 이제 납땡알이 이제 요만한 새끼 손톱만한 납땡알이니까 꼭 한 발 맞아서 즉사하는 확률이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아주 치명상을 입기 전에는. 근데 그 아주 치명상은 아니었던지 맞고 쓰러진 거를 보고 그 대장석에 앉아있던 이순신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아끼던 송희립이 쓰러져 버리니까, 예? 벌떡 일어난 거예요. 아이 희립아 아우 이러면서 일어난 상황에서 총을 맞은 겁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쓰러진 거예요. 그래서 충무공이 쓰러지고 난 뒤에 송희립이 정신을 차려 일어나 보니까 아이고 우리 충무공 형이 그냥 총을 맞으신 거죠. 그래서 깜짝 놀라서 형님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가, 형 장군 이랬겠구나, 장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마라, 이거 이제 멘트 치시고 돌아가시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옷을 딱 갈아입고 그 진군북을 직접 들고 이순신 장군의 대역을 하면서 노량해전의 마지막을 지킨 거죠. 그러니까 노량해전에서 달아나는 왜군을 추격해가지고 승전을 하고 승전 도장 꽝 한 거는 이제 충무공 중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 송희립 장군이신 겁니다. 우리가 송희립을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노량해전에서 이순신 장군 옷 입고 끝까지 싸운 사람, 그리고 원래는 정식 군인이 아니었고 의병장이었는데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에게 와서 편제된 직접 내 발로 찾아와서 나라를 위해서 싸우겠습니다 한 그런 훌륭한 분,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5일차 26일차는 10월 25일 음력 9월 16일 명량해전이 있었던 날을
즈음해서 기념해서 이순신 장군 이야기를 하고, 이순신 장군과 명랑해전은 여러분들께 너무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우리 바다를 지켜냈던 그의 우수한 참모 5분, 정훈, 이순신, 정걸, 나대용, 송일입, 이 5분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뒤에서 소리 없이 모든 걸 바쳐서 그 이순신 장군을 도와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신 이 훌륭한 참모분들을 생각하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카이피플이 제공하는 지식과 역사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10월 25일차 방송 접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문용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